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YTN 라디오 윤중건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중건입니다. 네, 자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저녁 열차를 타고 러시아 출발했는데 지금 어디쯤입니까? 지난 10일 일요일 오후에 이제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출발했죠. 어제 오전 6시쯤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이죠. 네. 하산역에 도착해서 환영 행사가 열리기도 했고요. 당초 예상됐던 회담 장소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였잖아요. 네. 현재 이제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두 정상이 만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유력했는데 네. 하산역에서 원래 올라가다가 이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갈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예. 이런 예상을 뒤엎고 경로를 바꿨습니다. 아하. 북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위로 올라가고 있다. 예. 현재로서는 아무루주에 있는 아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여기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유력해졌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도 어제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방문한다고 예고를 또 한 만큼 여기서 이제 열리는 쪽이 유력해졌고요. 회담 이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바롭스크주라고도 있습니다. 네. 하바롭스크주로 이동해서 수호의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닙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행보인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됩니까? 네, 기존에 러시아가 사용하던 우주기지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라고 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카자흐스탄 영토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임대를 해서 이 우주기지를 사용을 하다가 2012년에 이제 독자적인 우주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한 게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고요. 네. 그래서 최첨단 러시아의 우주기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러시아의 우주 기술이 집적돼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에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탄약과 포탄 같은 걸 러시아에 이제 주고, 그렇죠. 네, 식량과 첨단 기술 그 중에서도 또 우주 기술을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 높다.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기지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 자, 무기 얘기 관련해서 군부 실세들이 대거 수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수행단에 어떤 인물들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군 서열 1, 2위죠.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리고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동행을 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정찰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관련된 핵심 인물들도 수행을 했습니다. 일단 외교사령탑 최선희 외무상, 그리고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설치했던 국가 비상설 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태성 당 비서,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담당인 김명식 해군사령관, 또 재래식 포탄 등을 생산하는 군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 등이 포함이 되면서 이번 회담의 주 목적이 아무래도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이전이다 이런 사실이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 러시아 또 이동할 때 비행기가 아닌 열차를 탑승합니다. 전용 열차 태향호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주 호화 시설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 이 북한 지도자들이 항공기를 좀 두려워해서 열차를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위원장도 최근 5년간 이 항공기로 해외를 방문한 건 딱 2번뿐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는 항상 열차 이 태양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김 씨 일가만 탈 수 있어서 1호 열차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은밀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호화 요새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호화로운 시설로도 유명한데 객차가 90개, 90개고요. 회의실, 접견실, 침실 그리고 또 평면 TV가 설치된 브리핑 룸까지 갖춰져 있고 내부도 공개된 적도 많은데요. 마치 호텔을 연상케 할 정도로 호화로운 시설로 또 알려져 있고 식당 칸이 특히나 또 유명합니다. 식당 칸.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 요리 그 어떤 요리도 주문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살아있는 랍스터와 고급 와인까지 제공되는 걸로 또 전해져 있습니다. 자, 회담 언제 열립니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정오 전까지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착한다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 10분을 전후해서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이 우수리스크역 인근을 지나서 하바롭스크주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 주까지 새벽에 도착을 한 걸로 일단 보이고요. 거기서 한 782km 정도를 더 가야 이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정오 전에 여기 도착할 걸로 보이고 또 푸틴 대통령이 어제 동방경제포럼 본회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용기를 이용해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이동한다고 봤을 때 오늘 열린다면 오후쯤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내비쳤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포럼에서 안드레이 루텐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서방 제재에 동참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무역 파트너다. 또 한국이 원한다면 김 위원장의 방러 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서 이제 곧 있을 북러 정상회담까지 국제적으로 긴장감도 좀 고조되고 있고 아무래도 러시아도 좀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긴장감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은요. 잠시 후 2부에서 박원권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소식인데요. 2차 재소환 조사 마쳤고요. 이재명 대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12일에 이제 추가 소환을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시간 40분 정도 이제 조사와 조사 열람을 마치고 나오면서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를 못했다. 사실이 아닌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하거나 이런 걸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 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제3자 뇌물 혐의 어떻게 소명했냐라는 질문에 아무 관계없는 혐의를 엮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사 진행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일단 조사는 1시간 50분 정도 진행이 돼서 오후 3시 28분쯤에 조사가 됐고요. 길진 않았네요, 그게.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송민경 부부장 검사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맡았는데 아무래도 단식 13일째였던 만큼 건강 악화를 고려해서 질문지를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압축해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날 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중에서 이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9일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을 가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방북 추진에 관한 질문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후에 이제 2시간 40여 분간 조서 열람을 하다가 2차 조서에는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지난 9일에 진행한 1차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귀가했었죠. 그렇죠. 1차 조서에는 이번에도 끝까지 서명 날인을 거부했고요. 2차 조서에는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서명 날인을 해야지만이 법정에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재소환한 검찰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네요. 민주당은 이 대표 출석을 앞두고 검찰 소환 조사를 규탄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딴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다.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런 행태에 많은 국민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역대 야당 대표를 단식 중에 소환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인데 오늘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 소환했다. 이렇게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늘로 14일째입니다. 어제 의총에서 단식 중단 건의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의원총회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 중단 요구서를 이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이제 뜻을 모았는데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단식을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대표가 아무래도 당의 구심점 역할도 계속해야 되고 또 검찰 수사에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건강 악화는 막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지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장관을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혐의죠, 정확하게?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아하. 고소한 건데요. 네. 박 장관이 지난 6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이제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예,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나이가 거의 같은데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이었다. 이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민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다,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건 일제치하가 아닌 해방 이후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이미 예고한 바 있었는데 어제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친고죄라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해야 되는 이름으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박민식 장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박 장관도 어제 SNS에 바로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국회 정무위 회의 답변 과정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현재와 미래의 발목 잡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거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을 친일파로 몰아간 적이 없고 백선엽 장군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문준영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 국민 지명수배자라 이렇게 지칭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대변인 했었는데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정준길 변호사가 700만 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 이제 포스터와 브리핑의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7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고 배상 판결 받았다는 거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상고심에서 이제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준길 변호사가 700만 원 배상하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자, 사건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게 계획범죄로 알려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17일이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을 목적으로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인데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작년 5월에 부산에서 집에 들어가던 여성을 돌려차기로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을 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그 기사를 본 뒤에 이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성폭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 사건을 보고 했다는 건데 그 기사를 보고 자, 또 범행 이틀 전에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이틀 전부터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이렇게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휴대폰에 직접 작성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고요? 이거랑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뭐 좀 계획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범행 도구까지 미리 사두고 장소까지 찾아 나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성폭행 범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 도구 철제 너클이죠. 너클을 구입을 했고요. 범행 장소를 포함해서 등산로 또한 수십 차례 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사건. 가해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살인 예비 혐의를 좀 추가해서 송치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정유정이 범행 전에도 두 차례나 또 다른 살인을 시도했다라는 건데요. 경찰은 정 씨의 범행 전 행적을 추가로 수사를 하면서 두 건의 행적이 이 살인 예비 혐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두 건은 온라인 중고거래 앱의 채팅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 씨가 이 앱을 통해서 알게 된 20대 여성 A 씨를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서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이야. 행인이 많이 지나다녀서 실제 범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당시 정 씨가 흉기를 갖고 A 씨를 만나러 간 걸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에 대해서 살해 의도나 중고 거래를 진행할 목적이 없었고 단순히 만남 자체를 위해서 채팅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고요. 또 범행 이전 몇 달 전부터 계속 평소에도 흉기를 들고 다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후에 같은 앱에서 알게 된 10대 남성 B 씨에게도 접근을 했는데 약속 장소를 잡으려고 하다가 B 씨가 이제 채팅 내용에 의심을 품으면서 약속을 잡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이제 6월 21일에 기소돼서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 절차를 마치고요. 첫 공판은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중건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